출생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모성보호 3법 발의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 이어서 2023년 0.72명으로 나타나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저출생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 이런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초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여야 그리고 정부는 모성보호제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의 입법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성보호 3법은 정부 여당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개최를 보이콧하는 등 무책임 속에 21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였고 결국 이번 22대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성보호 3법에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출생과 양육을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해서 일하는 여성과 그 배우자가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출생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을 모성보호 3법으로 발의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는 모성보호 3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초기 유산과 임신 후기 조산의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 취지와 의학적 구분을 고려합니다.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인 28주 이후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안정기로 보는 임신 중기를 제외한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에 여성 모성 보호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임신 중인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뿐 아니라 정부의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의 기존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제도 취지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강화한 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삭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여성의 휴식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고 이들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정부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함과 함께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고 사용기간 전체에 대해 유급화를 했습니다. 모성보호는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역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현행뿐 아니라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 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해서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사용기간 전체를 유급화하고 사업주의 시기 변경권을 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과 치료, 회복 등 실제 난임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고 그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필요가 높으며 난임 치료를 적시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기존 정부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 지원을 위한 사업주 조치 대상 근로자의 자녀 나이와 학년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만 확대했는데 육아휴직과 육아 지원을 위한 조치 대상 기간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반영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해서 감염병 확산 등의 원인으로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장기간 셧다운되는 경우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도 기존 정부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경력 단절 현상이 벌어졌고 육아 문제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에 빠졌습니까? 실제로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반드시 해소해야 될 내용입니다. 끝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같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제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과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서 유급 지원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법안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에 국가적, 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특별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미온적 정책으로는 현재의 초저출생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모성보호 3법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내용으로 조속히 입법되길 바랍니다. 모성보호 3법이 출생과 양육의 부담으로 힘겨운 국민께 힘이 되고 엄마, 아빠, 아이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과 함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아이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